HD 현대일렉트릭 2025년 실적을 분석을 하고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스루풋 회계로 합니다. 매출은 12.9% 증가했고 영업이익 27.5%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5회전으로 좀 낮아졌고 PBR은 17.6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변동범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개요 비슷하게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본사 주소는 성남시 분당구 분당 수소로 477번지 정자동에 있네요. 현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 초고압 변압기, 이런 중전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타도 만들 것 같긴 한데, 먼저 주가를 말씀드리면은 90만원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한 30만 5천원 뿐이 안 했습니다. 195.1%나 상승했습니다. PBR은 17.6으로 981%나 뛰었습니다. 주주는 HD현대가 35.74%, 국민연금공단이 7.63%, 외국인이 37.03%인데 JP모건, 골드만삭스가 눈에 띕니다. 제가 임팩트 완 나누기 BPS라는 거 나름대로 지수를 만들어 본 게 있는데, 이게 좀 떨어졌으면은 시가는 너무 올랐다,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스루풋 회계 손익입니다. 매출이 3조 3,811억 원, 전년보다 12.9%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5,217억 원으로 6.3%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 차이가 마이너스 6.7%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루풋율 55%로 2.8% 상승했습니다. 100원짜리 팔면은 55원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 1조 364억 원으로 13.1%, 스루풋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스루풋 나누기 운영경비입니다. OE 1.79, 0.0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230억 원으로 27.5% 증가했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661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가회계 손익은 참고해 주시고요.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유동제품 제공품, 제공품이 5,042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898억 원. 전체적으로는 816억 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전체 재고는 46억 5,800만 원밖에 증가를 안 했네요. 아니네요. 1,334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가 13%가 됐는데 재고 증가가 33% 했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올라가면은 흐름을 따라간다고 보지만은, 근데 상대적으로 작년에는 31%가 매출이 증가했는데 6%밖에 증가를 안 했을 때는 거꾸로 상대적으로는 재고를 줄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24년이 사실은 더 잘한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A 재고자산 변동이 마이너스 1,335억 원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재고자산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4,555억 원으로 2.5%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3.1% 증가했고요.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3,229억 원을 뺀 7,134억 원이 공장 가공비인데 가공 비율이 0.2%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은 0.2%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의 비교를 해보면은 1번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고 2번은 전체 재고자산이니까 당연히 갭이 있는데 그래서 BWCI의 증감액을 빼주면은 나오는 게 1399억 8300만 원으로 요게 계약자산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계약자산 증가액이 꽤 많았다는 얘기죠. 2년 전에는 2년 동안은 한 300억 원 선 정도밖에는 증가를 안 했는데 갑자기 1399억 원이나 크게 증가한 게 눈에 띕니다.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전체 재고자산 증감액은 일치를 하는데 2023년도에 8억 6,4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추적할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는 매출 재료비의 차이하고 동일한 금액이고요. 일은 단지 단순 차이 정도 되고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시겠습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2,877억 원 2.1%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2,209명으로 25명이 증가했고 전년도에는 65명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LS보다는 좀 많이 받는 거로 그렇게 나오네요. 대표이사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1957년생이 부회장이었었는데 이분이 퇴임을 하신 것 같아요. 김영기 씨라고 새롭게 66년생이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아까 계약자산이 너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회전율이 2.5회전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스르픈율은 2.83%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41% 상승했고요. 총자산 회전율 0.96으로 떨어졌습니다. 재고가 그렇게 증가를 크게 많이 시키니까 총자산 회전율은 떨어지는 거로 이렇게 나오죠. 캐시버퍼 21.8% 넉넉히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을. 매출채권 수금 속도 5회전으로 올라갔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오히려 약간 떨어졌네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납품협력업체가 입이 삐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듀퐁 ROI 자본 회수율 44.7%로 1.1% 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한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하락했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까요? 회사가 제시한 것은 LS 일렉트릭처럼 철판하고 전기등 두 가지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구매 비중이 한 10% 이하입니다. 근데 어쨌든 단순 평균으로 2%가 올랐다. 전기등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평균은 2% 올랐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사실 전체를 대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품 가격은 기재가 곤란해서 기재를 생략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중전기는 무거우니까 중량으로 달아서 하면 안 되겠냐. 한 인간이 하는데 우리 머리가 다 좋은데 이게 안 할 방법을 연구들 하니까 이렇게 주저리 쓰고 있지. 톤당 가격으로 얘기를 해봐라. 톤당 가격으로, 중량으로. 요거 원재료는 중량으로 얘기하면서 왜 제품 가격은 중량으로 얘기를 왜 안 하니?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웠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다. 1, 2차 출원과 모순이 나오죠. 수주 판매가는 인상이 되고, 근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수주 판매가가 비공식이다. 비공시다. 반증은 불능하다. 제 생각에는 판매 가격이 엄청 높게 올랐을 거예요. 요즘에 뭐 미국 쪽에서 하도 수요가 많아가지고 저기 수출 가격을 높게 받았으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하락했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반증이 글쎄요,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나요? 어쨌든 이게 그 원재료 가격 상승하고 그 다음에 수주 판매가도 인상이 된다. 그 인상은 이게 충분히 됐었을 거예요. 이 마진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걸 보면은. 현금 흐름 지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9,700억 벌었습니다. 2번 EMS 사업 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조 909원이 되겠고요. 최종 5,555억 원을 벌었습니다. 현금으로. 캐펙스에 2,29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자유현금 흐름으로 채권자한테 1,188억 원을 갚아가지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8.3%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높은 이자를 쓰고 있네요. 주주잉여현금 흐름은 2,213억 원으로 주로 이익배당이나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자본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3.2배가 됐고 이익잉여금률 204.8%로 이게 상승이 됐습니다. 2025년 실적을 토대로 2026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합니다. 운영경비가 13.1% 증가했는데 올해는 10%만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고 영업이익이 27.5% 했는데 25%가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가 어떻게 영향이 나올지만은 이 강전 쪽에서는 뭐 크게 영향은 안 받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적당히 좀 변수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이 목표 금액을 스르프율로 나누면은 올해는 3조 9,437억 원. 이걸 아까 얘기한 대로 톤당 가격에 이렇게 받는 거로 이렇게 비유를 해보죠. 또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는 여기 16.6% 상승했으니까 동일하게 16.6%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니까 예측하기가 좋죠. 그래서 요거를 1 더하기 16.6% 해가지고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고 없는 장사가 어디 있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냐, 390만 원에 합시다, 조시다. 그러면은 남는 게 98만 5천 원이 남는다. 그런데 이거를 더 인상 효과를 내려면 재고 회전율이 2.5회전인데 2.6회전 6%만 더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액은 매출 단가는 417만 8,400원 인상 효과를 내서 운영경비가 1.7% 올라간다 그래도 영업이익은 113만 8,200원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톤당 가격으로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원가 회계는 생산 재료비
매출 증가율만큼 생산도 더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가공비율 비중대로 6.9%가 증가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재고가 감소했을 때 증가했을 때 25%, 총 제조 비용은 2조 6천이지만 재고가 감소하면은 매출 원가가 2조 8천으로 증가하는 원가액의 모순.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하면은 매출 원가가 내려갑니다. 239만 5천 원으로. 그래서 판매 가격은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저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430만 원꼴로. 그런데 재고가 25%나 증가한다면은 380만 원에 팔아도 동일한 목표액은 나온다. 영업이익 목표액은. 이게 맹점인 거죠. 그래서 영업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할 거예요. 재료비 가공비 더해가지고 2조 6천 260만 원 나왔고, 판매관리비 그 다음에 합계니까 294만 9천 원인데 마진을 우리가 110만 원이나 높게, 이거는 비싸게 이번에 받자. 마진을 그 수요가 좋을 때 미국 애들이 막 사들이니까, 그러면은 400만 원에 팔겠다. 조금 깎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415만 원에 미국 애들한테 견적을 냈더니 390만 원에 하라. 우리는 스루풋이란 걸 하거든. 그거 인정 못 하겠어. 390만 원에도 당신들 충분히 남아. 그런데 원가 회계상으로는 재고 관계 뭐 이런 매출 원가율이 있어가지고 72만 9천 원뿐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매출 노력을 7.1% 더 해서 그러면 재고가 그만큼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80만 원뿐이 남지가 않습니다. 요게 이제 맹점인 거죠. 그러니까 재고를 증가시키려고 그냥 그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든다 이게요. 그래서 이 비교법입니다만은 스루풋이 98만 원 남을 때 재고 감소하면은 70만 원, 재고 증가하면은 스루풋보다도 더 이익이 나오고, 그래서 스루풋은 더 판매해서 노력을 해서 재고가 줄더라도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113만 8천 원까지 영업이익이 나는데, 재고 증가할 때는 111만 7천 원 남는 게 재고 감소로 하면은 영업이익은 80만 원뿐이 안 나오더라. 이런 게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원가 회계 보다도 그 더 이상 이제는 필요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논리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 예측 프로그램을 지금 한 것을 그 예측 회계 모듈 요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통제는 불확실성을 정량화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재고 회전율이다. 그 다음에 조건 질문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1번 스루풋 회계는 요게 그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 회전율이 그 불확실성, 그거를 제가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질문하는 거죠. what if 전제 조건 질문을, 운영 경비가 어떻게 될 거냐, 스루풋율은 어떻게 될 거냐,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원가 회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유, 다품종 소량 체제일 경우 더더욱, if 만약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이 연간 52회전을 한다면, 즉 일주일에 한 번 회전한다면, then 그러면 원가 회계 손익과 스루풋 회계 손익의 차이는 극히 좁아집니다. 따라서 원가 회계를 힘들게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루풋은 매출액에 비례해는 재료비만 빼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비코우즈는 제가 넣은 거고, 여기 den까지는 슈라겐하임이라고 준천재가 얘기해 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전문하신 어떤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재고 회전율이 한 뭐 30회전 가까이 되거든요.
굳이 원가 회계 자동차 회사도 할 필요가, 아니 모든 제조업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과잉 생산하지 말자는 얘기의 메시지 템플릿이고요. 또 이 로스차일드 여사께서 ESG를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원가 회계 아니를 쓰레기통도 같이 버리자,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은 이 세상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